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골목길에 낡은 은색 봉고차 한 대가 등장합니다. 차량은 오래되어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고 범퍼에는 작은 흠집이 여럿 남아있죠. 잔잔한 엔진 소리와 함께 저속으로 주택가 사이를 돌아다니는 이 차의 운전자는 이정호라는 70이 넘은 노인입니다. 이정호는 항상 같은 모습입니다. 낡은 청색 점퍼에 챙이 넓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굵은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 세월 바람을 맞아 단단해 보이고 주름진 눈가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말수는 적어서 필요한 말만 짧게 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지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는 분께는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길에서 마주치는 주민들이 인사를 건네면 이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정도로 응대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봉고차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름보다 그의 봉고차가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는 셈이지요. 매일 아침이면 이정호는 동네 아이들을 태우고 인근 유치원과 초등학교로 향합니다. 아이들은 봉고차 안에서 제잘제잘 떠들지만 이정호는 그저 조용히 운전에만 집중하며 간간히 백미러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뿐입니다. 도착해서 아이들이 내릴 때는 하나하나 손을 잡아주고 가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건네주기도 하고요. 등하원 봉사를 마치면 이정호는 동네 곳곳에 쓰레기를 정리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돌며 쓰레기를 치우고 꽃밭에 잡초를 뽑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도와줍니다. 별다른 말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그의 모습에 동네 사람들은 익숙해졌습니다. 이정호가 자주 들르는 곳 중 하나는 마을 교차로에 위치한 작은 상가 건물입니다. 그 건물 1층에는 하루의 시작 카페가 있는데 이곳은 유치원생 하윤이의 엄마 서민정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정은 35살의 워킹맘으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카페를 운영하느라 항상 바쁜 일상을 보냅니다. 민정의 얼굴은 항상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성격에 예민한 기질까지 더해져 주변의 날이 서 있는 느낌이 들지요. 까만 머리카락을 항상 단정하게 묶고 앞치마 위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메뉴판의 가격을 다시 확인하고 테이블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지 점검하는 그녀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하윤아, 뛰지 말고 가방 메고 문 앞에 서 있어. 봉고차 할아버지 오시면 바로 나가야 해. 민정은 분주히 커피를 내리면서도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하는 딸 하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6살 하윤은 엄마의 말에 얌전히 따르지만 아직 어린 탓에 가끔 실수를 하곤 합니다. 이렇게 조용한 동네의 아침은 이정호의 봉고차 소리와 함께 시작됩니다. 누구도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과 그의 낡은 봉고차가 이 동네에 어떤 의미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서민정의 카페는 아침 7시부터 문을 엽니다. 커피 향이 가득한 이 작은 공간에서 민정은 하루의 첫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지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원목 테이블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민정의 눈은 그런 여유로운 풍경을 즐길 겨를이 없습니다. 하윤아, 우유 엎지르면 어떡해. 얼른 손 닦고 가방 매. 민정은 아이가 아침밥을 먹다 흘린 우유를 휴지로 닦으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윤은 작은 입술을 삐죽이며 엄마의 지시에 따르고요. 어린 하윤의 눈에는 항상 바쁘고 예민한 엄마가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봉고차 할아버지 오셨어요. 카페 직원인 수진이 창밖을 보며 알립니다. 민정은 시계를 확인하고 서둘러 하윤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죠. 늦지 말고 봉고차에 타.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알았지? 민정은 딸의 양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당부합니다. 하윤은 작은 키로 가방을 메고 카페 문을 나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정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워킹맘으로서 늘 시간에 쫓기는 자신의 모습, 아이에게 충분한 애정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가슴 한편을 짓누르지요.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민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카페 일에 집중합니다.
골목길 어귀에는 이정호의 봉고차가 서 있습니다. 하윤이 차에 다가가자 이정호는 조용히 뒷문을 열어줍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하윤이 인사하자 이정호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일 뿐이죠. 이미 몇몇 아이들이 차 안에 타고 있었고 하윤은 그중 친한 친구 옆자리에 앉습니다. 자, 안전벨트 모두 맸니? 이정호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차 안을 채웁니다. 평소 말이 적은 그가 아이들에게만은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지요. 아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맸다고 대답하자 이정호는 천천히 차를 출발시킵니다. 유치원으로 향하는 길, 봉고차는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가리키며 제잘거리고 이정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운전에 집중합니다. 가끔 아이들의 질문에 짧게 대답해 주기도 하고요. 할아버지, 저 큰 건물 누구 거예요? 한 아이가 물으면 글쎄 누구 거겠니? 하고 되묻는 정도입니다. 민정의 카페에는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직장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주문하자 민정은 손님을 향해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딸 하윤이 안전하게 유치원에 도착했을지 낡은 봉고차가 안전한지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렇게 오래된 차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다니 안전은 할까? 민정은 커피를 내리면서도 생각에 잠깁니다. 낡은 봉고차와 나이 든 이정호가 문득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동네에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태워준 이정호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다른 엄마들도 그를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생각을 곧 잊게 됩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고 카페 운영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흐르지요.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고 카페는 더욱 분주해집니다. 민정은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계산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던 중 민정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보니 하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요. 민정은 손을 떨며 전화를 받습니다. 네, 서민정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유치원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윤이가 오늘 조금 다쳤어요. 너무 놀라진 마세요. 무릎이 약간 까진 정도예요. 민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합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민정은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수진에게 카페를 맡기고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윤 생각뿐이었지요. 어떻게 다쳤을까? 많이 아플까? 누구 때문에 다친 걸까? 걱정과 불안이 민정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한 민정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릎에 반창고를 붙인 채 울먹이는 하윤이었습니다. 하윤을 발견한 순간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하윤을 끌어안은 민정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많이 아파? 어떻게 된 거야? 민정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하윤은 눈물만 그렁그렁 맺힌 채 대답을 머뭇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유치원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죠. 아침에 봉고차에서 내리다가 장난을 치다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어요. 다행히 상처가 깊지는 않아서 소독하고 반창고만 붙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봉고차에서 내릴 때 다쳤다고? 갑자기 그동안 품었던 낡은 봉고차에 대한 불안감이 분노로 변해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정은 하윤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나섰습니다. 마침 아이들을 데리러 오신 다른 부모님들도 있었지만 민정은 눈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죠. 엄마가 오늘은 일찍 데리러 왔으니까 집에 가서 쉬자. 하윤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민정의 목소리에서는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따라 나섰고요. 유치원 앞에 이정호의 봉고차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차 옆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민정은 발걸음을 멈추고 이정호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다치게 하세요? 민정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주변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정호는 놀란 눈빛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지요.
아이가 봉고차에서 내리다가 다쳤다면서요. 왜 제대로 살피지 않으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몇몇 학부모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지요. 이정우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이다가 곧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가서 그쪽을 보느라 하윤이가 장난치는 걸 미처 못 봤습니다. 그러나 민정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낡은 차로 데려다 주시는 것도 위험한 거 모르세요? 차 문턱이 높아서 아이들이 내리다 다칠 수도 있고 안전벨트도 제대로 된지 의심스럽네요. 이정우는 고개를 숙이고 민정의 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어떤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그는 변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이제 봉고차에 태우지 마세요. 제가 직접 데려다 줄게요. 민정은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하윤의 손을 잡아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에 남겨진 이정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민정과 하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정우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요. 그러나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윤아, 다음부터는 엄마가 유치원에 데려다 줄게. 민정이 말하자 하윤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봉고차 할아버지가 좋은데. 할아버지가 항상 사탕도 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셔요. 하윤의 말에 민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게. 그리고 사탕보다 더 맛있는 초콜릿도 사줄게. 그날 저녁 민정은 하윤을 재우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이정우에게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어쩌면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건 아닐까 하는 후회가 살짝 들었지만 아이의 안전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만나면 조금 부드럽게 말해야겠다. 민정은 그렇게 결심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이틀 후 민정은 카페에서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민정이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고 오후에는 카페로 데려와 구석에서 놀게 했지요. 그러던 중 창밖으로 이정우의 봉고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정은 잠시 시선을 멈추었지만 곧 일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민정은 매일 아침 하윤을 직접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카페 오픈 시간을 조금 늦추는 대신 저녁에 더 늦게까지 일하는 방식으로 조정했지요. 힘들었지만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 민정은 우산을 받쳐들고 하윤과 함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오픈 준비를 위해 수진에게 전화해 미리 가게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지요. 비가 오는 날이라 평소보다 하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비가 와서 신발이 다 젖었어요. 하윤이 투정을 부리자 민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손에는 가방을, 다른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어 하윤을 안아줄 수도 없었지요. 조금만 참아. 유치원에 가면 실내화로 갈아 신을 수 있잖아. 민정의 말에 하윤은 볼을 부풀리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여워 민정도 웃음을 참을 수 없었지요. 그때 골목길 모퉁이에서 익숙한 은색 봉고차가 나타났습니다. 이정우의 차였습니다. 봉고차는 민정과 하윤 앞에서 천천히 멈췄고 이정우가 창문을 내렸죠. 비가 많이 오는데 태워다 드릴까요? 이정우의 조용한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였지만 하윤이 반갑게 소리쳤지요.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하윤의 반응에 민정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정우는 차문을 열어주었고 민정과 하윤은 봉고차에 올랐죠. 차 안에는 이미 몇몇 아이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민정 씨. 이정우가 백미러로 민정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민정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지요. 지난번 일 이후 처음 마주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일주일 전 일은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네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이정호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다쳤는데 화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걱정 마세요. 이정호의 너그러운 반응에 민정은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차 안을 둘러보니 여전히 안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안전벨트는 오래되어 보였고 곳곳에 녹슨 부분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고차가 유치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정은 문득 불안감이 들었지요. 하윤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민정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조심해서 내려. 민정의 말에 하윤은 안전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에 타고 있던 다른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다가 하윤을 밀치게 되었고 하윤은 균형을 잃고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이정호가 재빨리 팔을 뻗어 하윤을 잡았지만 하윤의 머리가 차 문틀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하윤아. 민정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하윤은 울음을 터뜨렸고 민정은 급히 아이를 안아 올렸지요. 머리를 살펴보니 작은 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정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만 민정은 대답 대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봐요. 또 다쳤잖아요. 이 차가 너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안전벨트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왜 확인 안 하신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정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벨트는 확인했습니다만 차가 멈춘 후 아이들이 푸는 걸 일일이 막을 수는 없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민정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제 절대 우리 하윤이 태우지 마세요. 이 낡은 차는 정말 위험해요. 아이들을 태우지 말고 그냥 여기 오지 마세요. 말을 마친 민정은 하윤을 안고 유치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이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하윤의 상처를 확인한 후 민정은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지요. 한편으로는 이정호에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은 카페 문을 닫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정호의 봉고차가 골목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로 다가갔습니다. 이정호는 차 안에 없었고 봉고차는 비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화난 마음을 참았는데 이 차만 보니 또 화가 나는군. 그녀는 카페로 돌아가 방금 버리려던 커피 찌꺼기가 담긴 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봉고차의 본인 위에 커피 찌꺼기를 모두 쏟아부었지요. 이 차 때문에 우리 애가 또 다쳤어요. 당장 여기서 치우세요. 보기 싫으니까. 민정은 마치 누군가가 듣고 있기라도 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났지요.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민정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너무 감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죠. 내일 사과해야겠다. 민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정호의 봉고차를 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카페 문을 열기 위해 일찍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지요. 이정호에게 했던 행동과 말들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에 점점 부끄러워졌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한 민정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정호가 봉고차 앞에 서서 조용히 차체를 닦고 있었습니다. 어제 민정이 부었던 커피 찌꺼기의 흔적은 이미 말끔히 지워져 있었고 이정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차를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의 모습에서는 분노나 원망의 기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잠시 망설이다 이정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이정호는 닦던 손을 멈추고 민정을 바라보았지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이정호의 짧은 대답에 민정은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지요. 그래도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특히 커피 찌꺼기를. 민정이 어제 일을 사과하려 했지만 이정호가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서민정 씨 아이 일은 누구나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엄마라면요. 이해합니다. 이정호의 너그러운 말에 민정은 더욱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의 깊은 주름과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지요. 그때 민정의 눈에 이정호의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사탕 하나였습니다. 이정호는 그것을 꺼내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지요. 아마도 하윤에게 주려고 했던 사탕인 듯 했습니다. 하윤이는 어떻습니까? 많이 다치지는 않았나요? 이정호가 진심 어린 걱정을 표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저었지요. 다행히 작은 혹만 생겼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민정의 대답에 이정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봉고차의 문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곰 인형이었습니다. 하윤이에게 전해주세요. 괜찮다며요. 이정호가 인형을 내밀자 민정은 망설이다 받아들었습니다. 인형은 낡았지만 깨끗했고 정성스럽게 손질된 흔적이 있었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쉽게 용서해 주시나요? 제가 한 행동은. 민정이 미안한 마음에 말을 이었지만 이정호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더 큰 상처도 받고 더 큰 용서도 해야 할 때가 있지요. 이 정도는. 이정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오랜 세월의 지혜가 느껴졌습니다. 민정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매일 아이들을 태워주시나요? 따로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아이들을 돕는 게 즐거워서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카페로 돌아온 민정은 하루 종일 이정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렇게 너그러운 사람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지요. 오후가 되자 민정은 하윤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기 위해 카페를 나섰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했을 때 민정은 멀리서 이정호의 봉고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익은 얼굴의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지요. 동네에서 종종 보던 이미경 할머니였습니다. 민정은 호기심에 그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저 카페 주인이 이정호 회장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더라. 이미경 할머니의 말에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저 건물주 어르신이 봉고차 타시는 분이라는 걸 모르고 그랬나 보네. 민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주라고? 이정호 할아버지가. 민정의 귀에 들리는 대화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정호 회장님이 그 건물주 어르신이에요. 아들 명의로 계약만 했지 실소유주는 본인이야. 이미경 할머니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봉고차 운전하며 아이들 돌보고 계시니 참 대단하신 분이지.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커피를 쏟아부은 그 봉고차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임대료를 내는 건물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정호는 자신의 신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봉고차를 운전하며 아이들을 돌봐왔던 것이지요. 그분이 건물주라고요? 민정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미경 할머니가 민정을 발견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니까. 이 동네 상가 건물 몇 개가 다 이정호 회장님 거야. 몇십 년 전에 사업 크게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셨지. 이미경 할머니의 말에 민정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정은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동안 이정호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떠올랐지요. 커피 찌꺼기를 쏟아부은 일 모욕적인 말들. 그 모든 것이 부메랑처럼 민정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민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정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충격과 부끄러움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 밑에 민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어쩌면 좋지? 내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이 우리 가게 건물주라니.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요. 만약 이정호가 그동안의 일을 문제 삼는다면, 계약 연장을 거부한다면, 아니면 임대료를 대폭 올린다면, 상상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다가온 감정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남의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했던 자신의 얕은 시선이 너무나 부끄러웠지요. 이정호가 입었던 낡은 점퍼, 오래된 봉고차. 그런 겉모습만 보고 그를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지요. 이정호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하윤을 유치원에 데려다준 후 민정은 이정호가 살고 있다는 동네 뒤편의 단독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미경 할머니에게 들은 주소였지요. 주택 앞에 도착한 민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저택이나 호화로운 집이 아닌 오래되고 소박한 단층 주택이었지요. 마당에는 흰 국화가 피어 있었고 낡은 원두막 아래에는 이정호의 봉고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정호가 나타났지요. 그는 여전히 낡은 청색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민정 씨? 이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가 다치고 나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희 건물주이신 줄도 몰랐고. 이정호는 잠시 말없이 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넓게 열며 말했지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민정은 머뭇거리다 이정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예상과 달리 매우 소박했지요.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젊은 여성의 사진이었지요. 제 딸입니다. 이정호가 민정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20살 때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민정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호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건 아니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민정은 용기를 내어 이정호에게 물었지요. 왜 건물주이신데 이렇게 봉고차 운전을 하시나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이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외롭고. 그러다 우연히 유치원 차량 기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는데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서민정 씨 또래였을 겁니다. 어쩌면 서민정 씨처럼 활기차게 살았겠지요. 그리고 손주도 하윤이 또래였을 테고. 민정은 이정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봉고차 운전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깊은 그리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했지요. 아이 일은 늘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다행히 무릎도 머리도 잘 낫는다니. 참 다행입니다. 이정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너그러움에 민정은 더욱 부끄러워졌지요. 그런데 왜 본인이 건물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천천히 차를 마시고 대답했지요. 제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까? 그보다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봉고차 할아버지든 건물주든. 그건 그저 이름표일 뿐입니다. 민정은 이정호의 깊은 말에 감동했습니다. 겉모습이나 지위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는 이정호의 시선이 부러웠지요. 그리고 서민정 씨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더군요. 이정호의 말에 민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정이 고개를 숙이자 이정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지요. 이정호의 말에 민정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 가지 걱정이 남아 있었지요. 그럼 계약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페 임대 계약이 곧 만료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지요. 이정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날 오후 민정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지요.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거부 통보가 올까 두려웠습니다. 서민정 씨, 좋은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중개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물주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보증금과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시겠다고 하시네요. 계약 연장 문제 없대요.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쥐었습니다. 정말요? 임대료 인상 없이 그대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때의 임대료 동결은 정말 드문 일인데 어르신이 특별히 지시하셨어요. 서민정 씨가 카페를 잘 운영하고 있으니 그대로 계속하라고 하시더군요. 전화를 끄는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런 분을 내가 커피 찌꺼기를 쏟아부었던 사람이 그런데도 아무 말 없이 용서해주고 심지어 임대료까지 동결해준다니. 민정은 가슴 깊은 곳에서 후회와 감사함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카페를 찾는 손님들 중에는 이미경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에게 조용히 말했지요. 이정호 회장님 참 대단한 분이야. 젊었을 때는 사업도 크게 하셨지만 가족을 잃은 후로는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셨대. 남은 건물 몇 채만 유지하시고 말이야. 민정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부요? 그렇다니까. 특히 고아원이나 아동 관련 시설에 많이 기부하셨어. 딸이 일찍 떠나고 나서 더 그러셨지. 아이들을 참 좋아하셔. 이미경 할머니는 이정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민정은 이미경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이정호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봉고차 할아버지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사랑과 지혜가 담겨 있었던 것이지요. 그날 저녁 민정은 하윤을 데리고 이정호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머핀과 커피가 들려 있었지요. 이정호는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또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이정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임대료 동결 소식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정이 머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작은 마음이지만 받아주세요. 이정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을 안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정호의 집 안을 둘러보았지요. 할아버지, 이 사진 누구예요? 하윤이 벽에 걸린 젊은 여성의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딸이란다. 내 엄마처럼 예쁘고 활기찬 아가씨였지. 이정호의 목소리에는 따스함과 함께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하윤과 이정호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지요. 할아버지, 내일부터 하윤이 다시 봉고차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이정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지요. 하윤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는데. 하윤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야오, 봉고차 탈 수 있다. 세 사람은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지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정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정은 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아, 봉고차 할아버지 같은 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윤은 순진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봉고차를 사면 되나? 민정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봉고차가 아니라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해. 따뜻한 마음이요? 하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래, 겉모습이나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야.
엄마가 실수했던 것처럼. 민정은 자신의 과오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민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호의 봉고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 낡은 차 안에 얼마나 깊은 삶의 지혜와 따뜻함이 담겨 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하윤이 다시 이정호의 봉고차를 타게 될 것이고 자신도 이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민정의 꿈속에서는 낡은 봉고차가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그 차 안에는 이정호와 하윤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었지요. 꿈이지만 어딘가 현실처럼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진 건 말로 드러나지 않고 품격은 조용한 행동으로 보인다. 잠에 빠져들며 민정의 마음속에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정호를 통해 배운 소중한 삶의 교훈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하윤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정호의 봉고차를 타게 될 하윤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썼지요. 하윤도 기대에 차 있는 듯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정이 창문을 열자 신선한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상쾌한 느낌이었지요. 어제와 같은 풍경이지만 민정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고 더 따뜻하게 말입니다. 아침 골목길 은빛 봄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정과 하윤은 카페 앞에서 이정호의 봉고차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하윤은 설렘에 가득 찬 표정으로 봉고차가 다가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봉고차 할아버지다. 하윤이 작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민정도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지요. 봉고차가 천천히 다가와 멈추었습니다. 이정호는 창문을 내리고 두 사람에게 웃음 지었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민정은 봉고차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오래되었지만 이제는 그 차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이정호의 진심과 따뜻함을 담고 있는 존재로 느껴졌지요. 그 안에 실린 사연과 의미를 알게 된 지금 봉고차는 더 이상 낡은 차가 아니라 이정호의 봉고차였습니다. 하윤아, 조심해서 타. 민정이 봉고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하윤은 신이 난 표정으로 차에 올랐지요. 안전벨트 꼭 매야 해. 민정이 당부했습니다. 하윤은 얌전히 안전벨트를 매고 웃음 지었습니다. 이정호는 백미러로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데려다 줄게요.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정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럼요.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갑시다. 봉고차가 출발하기 전 이정호는 하윤에게 작은 사탕을 건넸습니다. 하윤은 기쁜 표정으로 사탕을 받았지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불안하게만 느껴졌던 그 모습이 이제는 소중한 인연으로 다가왔습니다. 봉고차는 여전히 느릿하게 조용히 골목을 돌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윤이 활짝 웃는 모습이 보였지요. 민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장 무거운 사람은 말이 없고 진짜 가진 사람은 절대 먼저 내세우지 않는구나. 카페로 돌아온 민정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따라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지요. 커피 향도 손님들의 미소도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말입니다. 마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들로 분주했던 카페는 점심시간이 지나자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민정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머리가 하얀 노신사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정호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 민정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정호는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지요. 잠시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서요. 민정은 최선을 다해 커피를 내렸습니다. 가장 좋은 원두로 가장 정성껏 만든 커피였지요. 그리고 직접 구운 쿠키도 접시에 담아 이정호의 테이블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비스입니다. 할아버지께 드리는 제 마음이에요. 민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요.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해 하윤 이야기, 동네 소식까지. 그렇게 대화를 나누며 민정은 이정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지요. 그가 젊은 시절 어떤 사업을 했는지, 어떻게 이 동네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등등. 사실 제가 이 건물을 산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정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생전에 이 동네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 아이 생각에 이곳에 건물을 마련했지요. 민정은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이정우의 모든 행동 뒤에는 깊은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부자여서 건물이 많아서가 아니라 딸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민정 씨의 카페가 생기고 나서 이곳이 더 활기차졌습니다. 커피 향기도 좋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들리고 딸아이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정우의 말에 민정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몰랐어요. 민정이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지요.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하윤이 데리러 갈 시간이 다 되었네요. 민정은 이정우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이정우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요. 항상 그렇듯이 소중히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하윤은 봉고차 할아버지와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 봉고차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할아버지가 보여준 새끼 고양이까지. 하윤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지요. 민정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윤에게 이정우는 단순한 봉고차 할아버지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지요.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순수하게 그 사람 자체를 바라봅니다. 하윤은 처음부터 이정우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 나 커서 봉고차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하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민정은 놀라 물었지요. 왜? 할아버지는 항상 웃어주시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시잖아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윤의 순수한 대답에 민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하윤이도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네. 민정이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동네는 조용히 잠들어갔습니다. 민정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생각했지요. 이정우를 통해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기 쉬운 시대일수록 누군가의 조용한 진심이 더 깊이 박힌다. 민정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정우의 조용한 진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와 품격의 증거였던 것이지요. 내일 아침 봄볕이 다시 골목길을 비출 때 이정우의 봉고차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정과 하윤, 그리고 동네 아이들은 그 따뜻한 봉고차 안에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낡은 봉고차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가장 값진 것이니까요. 이제 민정은 압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실수를,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정우와의 만남은 민정에게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녀는 더 넓은 시선으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입니다. 봉고차는 여전히 느릿하게 조용히 골목을 돕니다. 가장 무거운 사람은 말이 없고 진짜 가진 사람은 절대 먼저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결말까지 보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